반갑습니다. 램브스텍의 이승종이라고 합니다. 보통 1시간, 2시간짜리 강의는 많이 했는데 20분 발표하라고 가셔서 뭐를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되게 뭐 그렇다고 저희가 기술적인 아주 깊이 있는 내용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뭐 저희 회사가 주로 이제 모바일 쪽, 특히 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하고 구글 TV 쪽을 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 아무래도 제가 그런 쪽에 많은 사업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그냥 짧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용평까지 오셔서 되게 기술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보다는 그냥 최근에 산업의 현황이 어떤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현업에 진출하셨을 때를 위해서 전반적인 트렌드와 조금 시간이 남다면 앞으로 현재 좀 가장 핫한 이슈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뭐 위기와 기회라고 했는데요. 실은 뭐 위기가 굉장히 많고 또 어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또 그게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런 내용들을 그냥 두서없이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2007년에 창업됐는데요. 2007년이 되게 저희 모바일 업계, 또 사실 모바일 업계가 아니라 IT 업계에 굉장히 어떤 한 이정표를 긋는 해가 맞죠. 예. 2007년에 그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저도 운 좋게 그 맥월드에, 그 샌프란시스코 맥월드에 마침 그때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둘째 날이라 이제 잡스가 발표하는 거 보지 못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둘째 날 이제 아이폰을 처음, 그때는 실은 뭐 둥그런 유리벽 안에, 유리통 안에 그 아이폰 하나 집어넣고 거기에 뺑글뺑글 돌면서 아 이게 아이폰이야 이런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직 상용화 되진 않았고 그런 처음 발표했을 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이죠. 그러니까 구글이 OHA라는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라는 그 어떤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처음으로 구글도 역시 모바일 단말 플랫폼에 진출을 선언한 해입니다. 그래서 2007년이 굉장히 저희 업계뿐만 아니라 IT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또는 뭐 실은 ICT가 아니라 실은 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전 세계에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07년을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2007년에 그 시장조사 자료를 보시면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미 스마트폰 실은 많지는 않고 대부분이 피처폰이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그 당시에 폰을 쓰셨던 대부분 피처폰을 쓰셨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 노키아의 심비안 OS를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키아가 전 세계에 항상 1위였고 부동의 1위였고 뭐 많게는 전 세계 마켓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심비안이 2007년에는 68%였어요. 그러다가 아이폰이 발표되고 나면서 그 1년 후에 2008년에 보시면은 46%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09년, 10년에 거의 급격하게 추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리눅스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모바일, 블랙베리, 림의 블랙베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오픈 O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플랫폼들이 있었고요. 나름 그 노키아의 신비안을 제외한 나머지가 적당히 나눠먹는 세계의 시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삼성도 2000년, 2001년부터 스마트폰을 꾸준히 내고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윈도우 모바일도 있었고, 팜OS를 한 것도 있었고, 리눅스를 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뭐 국내 시장에서 그 삼성에서 만든 윈도우 모바일 폰이 뭐 5만 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팔릴 정도로 실은 거의 미미한 시장이었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미 그 피처폰이 굉장히 절대 다수였고요. 노키아가 이제 망하기 얼마 전 2010년인가 11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노키아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을 하던 사람이 노키아의 CEO로 갑니다. 그래서 노키아의 CEO로 가면서 이 사람이 이름을 정확히 이름이 되게 어려워. 스티븐 앨럽인가 아무튼 그 노키아 직원 전체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그 메일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기 써 있죠. 우리는 스탠딩 불타는 플랫폼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사진을 찾은 거고요. 그러니까 차가운 바다에 플랫폼이 있는데 이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여기는 그냥 그 유전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불타는 플랫폼에 서 있는데 가만히 섰으면 불에 타 죽거나 바다에 뛰어내려면 차가운 물에 얼어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일을 보낸 지 1년도 안 돼서 결국은 노키아는
망하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정말 2007년, 6년까지 제가 2000년대 초반에부터 2004, 5년, 6년까지 저는 이제 삼성 출신이지만 이제 삼성을 나와서 벤처를 할 때 삼성전자와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삼성에서도 노키아는 넘사벽이었어요. 노키아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부동의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1위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2위가 돼보자 이런 전략이었었는데, 정말 불과 몇 년 사이에 아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라는 새로운 스마트폰 플랫폼이 나오면서부터 노키아는 급격하게 추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지금 결과는 삼성이 전 세계 1위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플랫폼으로 나눴을 때 보면 뭐 자료는 실은 2012년 뭐 자료지만 실은 이게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드로이드가 전체에 보시면 뭐 한 60, 70% 이상을 차지하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단말로 봐서 말씀합니다. 삼성의 단말이 전체의 31%, 2013년에 7,100만 대. 이게 한 분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삼성전자가 전 세계 한 2억 대 이상의 단말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거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이죠. 안드로이드를 기반한 스마트폰. 그만큼 엄청나게 그러니까 불과 2, 3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피처폰 시절에 10여 년을 부동의 1위를 지키던 노키아를 2, 3년 만에 제끼고 삼성이 이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길게 설명이 어려우니까. 근데 결국은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을 채택했고 그걸 성공적으로 시장에 런칭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폰 플랫폼이라는 게 2007년 이후에 우리의 그러니까 IT 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삶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됐고, 그 2007년, 8년, 9년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IT 업체들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뭐냐면 모바일 퍼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를 먹어서 아무튼 그 기조연설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모바일 퍼스트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제품의 모든 정책적인 방향은 모바일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모바일이라는 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왜 아이폰이 그 이전에 아이폰 전에 스마트폰이 없었냐? 그렇지 않았죠. 윈도우 모바일도 있었고, 뭐 신비안이 엄청나게 큰 시장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림의 블랙베리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팜OS라는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폰 플랫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폰이 나와서 안드로이드가 나와서 갑자기 세상을 이렇게 바꿨는가라고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실은 이겁니다. 애플이 만들어냈던 어떤 선순환 구조의 그 생태계라는 것이 그 이전에도 그 작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애플과 이렇게 파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사실 어느 게 먼저라고 볼 수는 없죠. 보시면은 자, 애플의 앱스토어에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 가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되게 많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의 어떤 앱들을 다 쉽게 앱스토어에서 찾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죠. 아이폰 사용자들. 그 아이폰 유저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이폰이 많이 팔리고, 당연히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아이폰 사용자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앱스토어에서 앱이 많이 판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그러면 애플의 앱스토어에 가서 아이폰 앱을 개발하면 돈을 벌겠구나. 개발자들이 늘어납니다. 이 선순환 구조를 애플이 처음 만들어냈고요. 지금 대부분의 거의 모든 플랫폼 업체들은 이 기본적인 골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은 이제 삼성이 몇 년 전에 이제 지금 이제 타이젠이지만 바다라는 플랫폼을 내놓을 때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그림을 제시했고요. 이게 구글이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마켓을 오픈할 때 비전이라고 내세운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보시면은 자,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만들겠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지금 이제 플레이스토어로 바뀌었지만 어떻게 하냐면 자, 컨텐트 디스트리뷰션을 굉장히 단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와 오퍼레이터 이 통사들에게 어떤 레베뉴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게 결국은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의 전략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지금 같은 파괴력 있는 모바일 업계를 만들게 된 거죠. 뭐 그 여담이지만 실은 이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고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지만 실은 그 스티브 잡스가 처음 그 아이폰을 낼 때는 그 앱스토어는 별로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원래는 아이폰을 낼 때 기존의 스마트폰처럼 그냥 아이폰에 내장된 앱만으로 딱 시작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기본 앱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개가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한 10몇 개밖에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그냥 나머지는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올려서 마켓에서 유통하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폰을 기획할 때부터 이런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고려하고 앱스토어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플은 이미 아이팟 시절부터 아이튠즈라는 컨텐츠 유통 마켓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결국은 이런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뭐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가 왜 달빅이라는 그 자바 머신을 썼는가 하면 이것도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그 안드로이드가 처음 나와서 가장 밀리는 거는 앱이 없어요. 아이폰의 애플의 앱스토어는 초창기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데 안드로이드에는 앱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가장 빨리 애플의 앱스토어의 앱들의 수만큼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가장 손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자바라는 언어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자바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달빅이라는 자바 버추얼 머신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전 들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어쨌든 전 세계가 플랫폼 전쟁이라고 할 만큼 특히 IT의 공룡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재작년 12월에 모 대학에서 특강 때문에 발표 자료를 만들었었던 건데요. 딱 봤더니 2012년 12월에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안드로이드와 iOS 6, 이때는 젤리빈이었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8이라는 윈도우는 사실은 아직도 좀 약간은 고전을 하고 있지만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 또는 타이젠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리모, 그 다음에 HP 웹OS, 미고, 뭐 블랙베리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폰의 플랫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1년 후에 보시면 kitkat 그리고 iOS 7 이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죠. 윈도우 폰 9은 올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대는 좀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경쟁력과 그리고 어쨌든 노키아라는 한때 세계 최고였었던 부동의 1위였던 어떤 그 휴대폰 제조사의 어떤 개발 능력을 합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타이젠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좀 기대를 했었고 사실 아직도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그 타이젠 단말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출시하려고 했었던 도코모가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아마 타이젠이 탑재된 단말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원래 계획은 작년 9월이었고요. 9월에서 12월로 늘어지고 그 다음에 올 3월로 늘어졌었는데 지난주에 도코모가 정식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당분간 그러니까 홀드인데 이게 뭐 포기인지 아니면은 뭐 한 연말에 낼 건지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타이젠이 탑재된 단말이 출시되는 이 통사는 전 세계에 아직은 없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황이. 예. 뭐 남의 회사 비밀이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타이젠에 삼성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 리소스를 트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기도 하고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외에 이제 요즘 한참 외부 각광을 받고 있죠. LG가 HP 웹OS를 인수해서 올해 CES에서 TV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요. 그 외에 또 파이어폭스가 굉장히 또 모바일 플랫폼, 웹 플랫폼으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그 모바일 쪽의 플랫폼 시장은 여전히 이 두 개가 꽉 잡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폰 9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그렇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빅3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한 2강 1중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저는 1990년에 이제 삼성에 입사를 해서 제가 원래 삼성에서 했었던 건 실은 모바일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희 경쟁 회사는 이제 인포믹스나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 회사인데 그때만 해도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오라클이 버전 하나를 올리는데 보통 평균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도 뭐 좀 많이 당겨졌긴 하지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와서 지금 불과 6년 7년밖에 안 됐지만
버전이 올라가고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되는 속도를 보시면요. 엄청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젤리빈과 키캣이 한 해에 2번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제조사들이 따라다니지 못해요. 너무 버전이 빠르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이들이 보시면은 뭐 이건 이제 2011년까지 자료지만 거의 그 이후에 13년까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보시면 뭐 윈도우 폰은 좀 약간 좀 소외됐고요. 아이폰 쪽하고 안드로이드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새로운 버전과 단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폰에 광고 플랫폼이 들어갔다. 아이애드가 들어가면 구글은 애드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 게임 플랫폼을 넣으면 구글도 바로 이어서 게임 플랫폼을 넣고,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한두 개를 못 넣었다가 사용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계속해서 락인을 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버전을 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개발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회사는 누구냐면 애플이에요. 애플은 제가 알기로는 주당 한 80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일을 하면서 서로 경쟁에서 따라가는. 왜냐하면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바로 도태되기 때문에. 노키아의 사례가 그렇듯이. 그리고 림의 블랙베리는요, 미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는 한때 20%, 10%, 15%에서 20%까지 갔던 회사예요. 작년에 팔렸죠. 결국 림이라는 회사도 작년에 IT 회사가 아니라 무슨 그 파이낸스하는 회사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이쁘게 모양 갖고 와서 딴 데 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림도 넘어갔죠. 노키아도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펜텍도 되게 힘들고, 여러분들 혹시 HTC라는 중국 회사도 뭐 제가 듣기로는, 소문에 듣기로는 뭐 M&A 마켓에 나왔다라고 듣고 있고요. 또 뭐 델도 지금 마켓에 나와 있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시장이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때문에. 플랫폼을 장악하지 못해서. 그래서 뭐 IT 업계에서, 모바일 쪽에서는 이 세 개,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약간 처지긴 하지만 모바일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빅3라고 쳐주면, 뭐 자료, 이것도 좀 오래된 자료지만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모바일에 필요한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들을 이미 이 세 회사는 다 이미 보유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올 때 역시 나머지 2회사가 경쟁적으로 만들어내서 가져가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M&A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은 내부에서 개발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일례로 최근에 구글이 네스트라는 회사를 3조 2천억에 인수를 했잖아요. 굉장히 큰, 올해 1월에 가장 핫한 이슈였죠. 네스트라는 회사를 현금 3조 2천억을, 현금을 그냥 뭐 주식 이렇게 수합이 아니라 그냥 앉은 자리에서 3조 2천억. 근데 소문에 의하면 원래 애플이 1조에 인수하려고 그랬었대요. 애플이 1조에 인수하려고 하니까 구글이 딱 가서 그냥 통 크게 1조 5천억도 아니고 3조 2천억 3배를 불러서 바로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경쟁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 세계 어떤 글로벌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정말 돈도 많고 기술력도 있고 그런 애들이 더 우리보다 피나게 뛰고 있다는 거죠. 이제 모바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안드로이드도 키캣에서 어느 정도 플랫폼 자체가 많이 성숙돼 있고요. 안정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많이 눈을 돌린 데가 이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그 역시 CES 기간에 구글이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2007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발표할 때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는 OHA라는 걸 발표했었고요. 이번 CES에서는 OAA라고 해서 오픈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라는 걸 발표했어요. 거기에 참여자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아우디, 뭐 현대, 혼다, 뭐 아직은 몇 개도 자동차 제조사도 빠져 있고 소프트웨어 벤더도 지금 별로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그 엔비디아라는 칩 회사가 지금 들어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또 계속해서 아마 새로운 멤버들이 추가될 것 같고요.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애플도 역시 좀 더 일찍 iOS 인더 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계속해서 자기의 우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누가 그 분석해 놓은 거 짧게 분석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애플의 정책은요, iOS 디바이스를 자동차와 인티그레이트하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폐쇄된 정책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네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고 플랫폼을 오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한 자동차에 뭔가를 넣을 수는 없어요.
대신 자동차의 어떤 커넥티비티 같은 부분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인티그레이트 하겠다는 게 애플의 정책이라면, 안드로이드는 자동차 자체에 집어넣는 게 안드로이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현대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AVN이나 여러 가지 쪽을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 기존에 이제 QNX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안드로이드로 많이 지금 시프트하고 있어요. 또 역시 이쪽 자동차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물밑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도, 국내에서 보시면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휴대폰에 관련돼서 돈을 벌고 사업을 했었던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스마트폰이 오면서 시장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디로 가냐, 새로운 먹거리로 TV 또는 자동차로 많이 옮겨가서 실제로 국내에서 옛날 휴대폰과 함께 휴대폰의 솔루션을 제공한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은 자동차로 옮겨와서 현대 자동차랑 일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지금 엔스크린이죠. 엔스크린은 뭐 사실은 이통사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플랫폼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글이 작년이었나요? 크롬캐스트라는 또 새로운 디바이스를, 그 구글 캐스트를 위한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뭐 크롬캐스트 세컨드 버전을 지금 올 중에 낸다고 하고 있고요. 구글 TV는 저희 회사가 실은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사는 유일하게 구글 TV의 그 구글의 파트너인데요. 구글이 잘하겠죠. 3년 전에 파트너를 냈고 열심히 했는데 구글이 좀 방향을 좀 잘못 잡아서 실은 좀 실패를 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구글이 이제 또 새로운 플랫폼을 내놓으면서부터는 아마 그 이 엔스크린에 굉장한 그 욕심을 좀 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올 하반기에는 그 안드로이드에서 뭔가 엔스크린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그러니까 구글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은 TV라는 사업 영역을 좀 과소평가한 거죠. 모바일에 비해서.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쪽은 실은 뭐 애플 TV가 나와 있지만 이건 애플 TV는 실은 뭐 플랫폼은 아니죠. 예. 그 업계에서는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뭐 애플 TV가 이 제품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보통은 이제 iTV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까 사실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2년 전부터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뭐 오히려 요즘 이제 iTV는 좀 약간 포기하고 아이워치가 언제 나올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뭐 LCD 회사가 아이워치용 LCD를 납품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올 여름 내지는, 그러니까 아마도 애플의 그 컨퍼런스 때 아마 오픈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5, 6월 정도에. 또는 아니면 하반기에 아마 아이워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이건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뭐 나름 뭐 크게 전 세계적 플랫폼 리더라고 했을 때 실은 이 세 회사를 보통 많이 언급을 하죠. 그 외에 이제 뭐 아마존은 거의 뭐 유통 플랫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회사고, 페이스북은 소셜 플랫폼을 다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자, 구글이 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를 하다가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이제는 내부적으로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것은 한 회사가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를 전부 다 인하우스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그러니까 라인업을 만드는 거고요. 구글은 없었다가 모토로라 인수하면서 수직 계열을 완성을 했고, 애플이 전형적인 수직 계열 회사죠. 자기네가 플랫폼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하고 유통적도 하고 단말도 직접 다 만들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소프트웨어만 하다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역시도 수직 계열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시 자기들이 뭔가 리드 디바이스를 계속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시장을 주도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나름대로 판단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존은 뭐 플랫폼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킨들이라는 디바이스와 여러 가지 또 계속해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내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일단 한번 실패했죠. HTC와 같이 페이스북 전용 폰을 만들었는데 좀 실패를 했고, 하지만 여전히 페이스북 역시 디바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삼성이나 LG는 뭐 LG가 일단 제 생각에는 1차전에서는 약간 성공한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 HP 외부에스를 인수해서 굉장히 빠르게 어댑테이션 해서 일단 올해 TV에 성공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갈지는 뭐 이제 LG가 잘 하실 것 같고, 삼성은
타이젠이라는 플랫폼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진행해 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실은 뭐 버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굉장히 갈수록 그 초창기의 정책에 비해서 굉장히 갈수록 폐쇄된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뭐 이통사도 보시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지만 초창기에는 구글이 그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앱에 대한 수수료를 안 뗐죠. 근데 이제 최근에 15%를 떼겠다. 보통 이제 3대 7이잖아요. 개발자가 70% 가져가고 30% 이통사 가져가는데 그 30% 중에 15%를 내놔라 라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서 이통사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하나는 단말 쪽에서도 기존에는 그냥 소스 다 공개하고 니들 알아서 다 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GMS라는, 그러니까 구글 모바일 숫 뭐 서비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구글 톡이라든지 캘린더라든지 되게 주요한 앱들은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바이너리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GMS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GMS가 6개였는데 8개, 10개 이렇게 늘어나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밑단에까지도 얘들이 바이너리로 제공해서 자기들이 다 컨트롤하겠다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조사의 자유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야 그냥 울개방정을 따라가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죠. 근데 지금은 삼성의 파워가 구글과 서로 그 맞짱 뜰 수 있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구글이 유일하게 인정해주고 대우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이고요. 그 정도에, 1년에 2억대 파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관계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타이젠이 좀 잘 성공해서 좀 어떤 안드로이드 대항마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예. 뭐, 폭풍우 치는 위기와 평온한 어떤 그 안정된 기회가 함께 지금 모바일 쪽에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건 생략을 하고, 몇 시죠? 짧게 한다고 하니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올해 그 CES, 라스베가스 열린 CES에서 여러 개가 있었지만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웨어러블이고요. 그 웨어러블 중에 크게 보면 웨어러블이 현재는 2개입니다. 하나는 이런 그 몸에 차는 워치 같은 이제 이런 형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액티비티 트래커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퓨얼밴드나 핏빗이나 이런 액티비티 트래커 2종류로 현재까지 나와 있고 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구글 글래스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워치는 뭐 소니도 지금 내놨고요. 이게 소니 제품이죠.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이잉크를 이용해서 만든 아이워치고 아초스에서 나온. 그다음에 다양하게 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뭐 일단은 삼성의 갤럭시 기어가 가장 좀 먼저 치고 나와서 가장 많이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발표된 마켓 시어 자료는 사실 뭐 정확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올해 또 봄에 갤럭시 기어 2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하고, 자, 워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제조사들이 새로운 먹거리가 없어요. 스마트폰은 이미 정체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난 5년간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갈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새로운 먹거리가 결국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레비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액티비티 트래커죠. 또는 뭐 이렇게 렌즈 같은 형태도 있죠. 예, 뭐 예전에 했던 아티클인데 그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저런 이제 렌즈를 끼고 구글 글래스 같은 걸 딱 껴서 그걸 뭐 특정의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쫙 맞추면은 뭐 저 멀리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 망원 렌즈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2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해서 실제로 저 렌즈와 안경을 구글 글래스를 조합을 하면, 이 구글 글래스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조화를 하면 정말 뭐 저기 1km 넘어 있는 것도 자세히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게 실제로 몇 년 안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어쨌든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고, 뭐 구글 글래스 워낙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 뭐 목걸이, 근데 사실 목걸이보다 가장 휴대가 편한 건 역시 팔목에 차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실제로 뭐 퓨얼밴드나 핏빗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웨어러블 중에서 이제 액티비티 트래커나 또는 헬스케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 역시 IoT죠.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도 역시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용자가 원해서라기보다 결국은
어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조사나 플랫폼 리더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부터 한 몇 년간은 이 IoT가 빅데이터와 함께 굉장히 가장 많이 듣는, 여러분들이 듣는 단어가 될 것 같고요. 아직 IoT는 뭐 이제 거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대기업이나 정말 큰 글로벌하게 시장을 리드하는 회사들이 아니면 솔직히는 작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아까 제가 위기라고 한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업계에 되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피처폰 시절에는 그러니까 어떤 모바일 플랫폼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구멍들이 많아서 되게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었거든요. 브라우저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플래시 엔진이나 그래픽 엔진 굉장히 다양했었는데 스마트폰이 오면서는 스마트폰이 특히 안정화되면서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졌어요. 소위 말하면은 10년 전에 모바일에서 솔루션으로 먹고 살던 회사들이 거의 80%는 문을 닫거나 회사를 팔았고요. 나머지 20%는 다른 쪽으로 전환했습니다. 모바일 쪽으로 브라우저 전문에서의 인프라웨어는 지금 폴라리스라는 오피스 뷰어로 돈을 벌고 있고요. 예전에 브라우저 인력이 150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50명 언더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대부분의 모바일 솔루션 업체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에 다 iOS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고 안드로이드에 그런 게 들어가면 누가 돈 주고 그런 솔루션을 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시장이 결국은 저는 컨텐츠와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국내에 수많은 어떤 기술력 있고 아이디어 있는 벤처 기업들이나 이런 어떤 중소기업들이 아마 가져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실제로 많이 이렇게 변화했고요. 예전에 뭐 모바일 쪽에 휴대폰 만들고 뭐 이것 솔루션 한다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게임 회사로 돌아섰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70%는 다 망하고요. 한 10% 정도는 대박치고 한 20%는 겨우겨우 유지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아주 좋은 사례죠. 구글,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낸 거죠. 예, 애니팡 같은 컨텐츠, 게임들, 뭐 아이러브 커피 같은 이런 어떤 모바일 쪽의 컨텐츠나 예, 저희 회사가 만든 거 살짝 홍보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예, 아이폰에는 스케줄러고요. 이거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간 런처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앱들, 컨텐츠들, 게임들, 서비스 플랫폼들, 뭐 너무나 유명한 인스타그램이나 에버노트 같은 이제 이런 형식의, 그러니까 어떤 너무 기술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아이디어와 솔루션과 서비스 또는 어떤 창의력이 기반이 된 이런 컨텐츠와 서비스들이 결국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기술적인 플랫폼을 앞서 만든 건 너무나 성숙기돼 가고 있고요. 빈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를 찾는 것보다는 이런 새로운 영역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곳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웨어러블이나 IoT 같은 쪽의 그런 트렌드를 같이 결합을 시킨다면 아마 새로운 시장들이 계속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컴투스나 게임빌, 우선 컴투스가 게임빌에 팔렸지만 컴투스나 게임빌은 스마트폰 시장에 오기 전까지는요 마켓캡이 얼마 안 됐어요. 상장은 했지만 예를 들어 몇백억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게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런칭시키면서 회사 가치가 5배, 10배로 커지기 있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스마트폰이 갖고 온 시장은 그러니까 기술 쪽이나 솔루션 쪽은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런 컨텐츠나 서비스 영역 쪽에서는 또 새로운 시장이 무궁하게 열리고 있다라는 게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들여다보시고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아마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걸 마치겠습니다.